완벽한 보완성만.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스페셜한 놈. 두 번째, 이 시험에는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극단적인 경우들이. 이런 놈도 있단 말이에요. 무차별 곡선이. 이것도 이놈보다는 이놈이 만족이 커. 그리고 우하향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 따라서 대체성이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대체성이 어떻게 돼? 퍼펙트.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거지. 한번 정해지면. 따라서 이때는 오히려 한 개의 대체율이 일정한 거죠. 요 기울기로. 요 점에서의 기울기나 요 점에서의 기울기나 어때요? 다 요 기울기로 똑같잖아. 이때는 전부 달랐죠. 따라서 한번 뭐 1대2다 그러면 한번 정해졌단 말이에요. 교환 비율이 1대2로 교환해주면 돼. 이렇게. 그럼 만족이 동일해. 그러면 요거 하나당 2개, 2개당 4개, 3개당 6개. 항상 1대2의 비율을 유지해버리는 거지. 한번 정해지면. 그게 1대1로 정해질 수도 있고 1대2, 1대3 다양하게 일단 주어질 수는 있는데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가는 거지. 따라서 이 놈은 우리가 완전 대체제라 그래요. 대체성이 완벽하다. 이런 것들은 예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이것들은 그래도 몇 개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들어요. 동전과 지폐 이렇게. 1,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500원짜리 동전 2개. 똑같은 1,000원의 가치를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폐 2장과 동전 4개. 2,000원.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항상 1대2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완전 대체 관계. 오케이? 이때는 오히려 보완성이 없는 거죠. 완벽한 대체 관계니까. 그래서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자 이렇게. 이것들은 다 스페셜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이것들이 더 흔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은 무수히 많다. 사실은 이게 시각적 효과 때문에 이렇게 그랬지만 이 사이에 촘촘히 되게 많아. 촘촘하게. 너무 촘촘하다 보면 두 녀석이 만날 가능성 없어요. 평행이동만. 왜냐하면 이게 만나버리면 안 돼. 논리적으로. 자, 만나는 경우 볼게요. 이런 식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교차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한 3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점과 B점은 어때요? A점에서 이렇게 X를 요만큼, Y를 요만큼 소비하는 거랑 B점에서 이렇게 소비하는 거랑 만족이 무차별하죠. 그 다음에 A와 C도 만족이 무차별하죠.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으니까. 그럼 A와 B가 무차별하고 A와 C가 무차별하다. 그러면 당연히 B와 C도 무차별해야 되거든. 그렇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실제로 비교해보면 B가 주는 만족도가 C가 주는 만족도보다 더 크다는 거죠. 왜? X는 동일한데 Y 소비량 면에서 B가 이만큼 더 많거든. 따라서 우리가 아까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고 했잖아. 첫 번째 특징이. 따라서 첫 번째 특징하고 이게 논리 모순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교차해버리면. 나중에 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무차별 곡선 이론과 관계된 이게 그 가정이 있거든. 그건 뒤에 나오면 다시 보충 설명할 텐데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면 더 쉽겠죠. 미리. 서서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개념 해버리면 여러분들 받아들이기 너무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